오늘 중계 화면에서 여우현 감독 대행이 처음으로 표정을 굳히고 그리고 처음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나올 거야? 안 하고 싶어? 벤치에서 던지니 한마디, 대답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극적인 플레이는 반복됐습니다. 바로 킹켈라입니다. 아시아 쿼터 3순위로 영입되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기복 있는 플레이, 자신감 없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우승을 도전하려면 교체해야 한다는 교체 여론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33득점, 육서영 올 시즌 최다 20득점. 하지만 이 옵션 역할을 맡아야 할 킹켈라는 단 7득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5세트 접전 상황에서는 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흐름을 끊는 장면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세트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보고 왜 이 경기 이후 킹켈라의 교체 여론이 다시 불붙었는지,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킹켈라의 존재감 문제, 그리고 팬들의 반응까지 기록과 흐름 그리고 실제 장면 중심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트 IBK 준비된 팀의 출발. 1세트 초반부터 IBK는 수비 집중력이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전개가 무리하지 않았고 공은 자연스럽게 빅토리아와 육서영으로 분산됐습니다. 육서영이 초반부터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하며 상대 블로킹 시선을 끌어줬고 빅토리아는 필요할 때마다 백어택과 오픈으로 점수를 쌓았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초반 모마 쪽 공격이 막히면서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IBK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IBK는 흐름을 끝까지 유지했고 1세트를 25대 18로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2세트 승부처를 잡은 IBK. 이 2세트는 IBK가 왜 분위기 좋은 팀인지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도로공사가 추격을 시도했지만 IBK는 수비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랠리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침착했습니다. 특히 2세트에서도 육서형의 공격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도로공사 블로킹이 빅토리아 한 명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세트 후반 점수가 붙는 상황에서도 IBK는 한 방씩 필요한 득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2세트를 25대 22로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IBK가 완전히 주도권을 추림이었습니다. 3세트 도로공사의 반격. 3세트 들어 IBK의 흐름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모마 쪽 공격 비중을 높였고 IBK 수비가 이전 세트만큼 편하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IBK도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끝까지 추격을 붙였지만 2세트에서는 결정적인 한두 개의 범실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3세트는 도로공사가 25대 21로 가져가며 경기 분위기를 다시 살려냅니다. 4세트 접전 속에서 드러난 IBK의 부담. 4세트는 IBK에게 체력 부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세트였습니다. 공격의 중심이 다시 빅토리아 쪽으로 몰리면서 한 점 한 점이 더 힘겨워졌습니다. IBK는 수비로 버텼고 끝까지 점수를 붙였지만 고비마다 한 방씩 터지는 도로공사 득점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4세트는 25대 23, 세트 스코어는 2대 2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IBK는 버텨야 하는 팀이 됐습니다. 5세트 IBK의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 한 끝. 5세트 초반까지 IBK는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중요한 순간마다 나온 범실과 결정력 차이가 그대로 점수로 이어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끝까지 책임지려 했지만 추가 득점 옵션이 보이지 않았고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5세트는 15대 11. IBK는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경기를 내줍니다. 왜 경기 이후 킹켈라 교체 여론이 다시 터졌나?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선수에게로 모였습니다. 바로 킹켈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IBK는 경기를 완전히 망친 팀이 아니었습니다. 1세트, 2세트를 가져왔고 선두 도로공사를 상대로 풀세트까지 끌고 갔습니다. 빅토리아는 33득점, 육서영은 올 시즌 최다 20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즉, IBK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거의 가까운 그림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여기서 팬들이 묻기 시작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조각은 어디 있었나? 기록보다 더 크게 보인 존재감의 문제. 오늘 킹켈라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만 보면 크게 나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7득점. 하지만 팬들이 지적하는 건 득점수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입니다. 특히 3세트 이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5세트에서 킹켈라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가 체력 부담을 안고 계속해서 공을 받아야 할 때, 육서영이 흔들린 흐름을 다시 붙잡아줘야 할 때, 킹켈라는 그 장면들 속에서 이 공은 내가 책임진다는 선택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이 가면 무리하지 않으려는 모습, 안전하게 넘기려는 선택이 반복됐고 그게 그대로 흐름 정체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교체 여론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5세트입니다. 5세트는 전술도 체력도 결국 비슷해지고 마지막엔 결단력 싸움이 됩니다. 도로공사는 모마에게 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IBK는 빅토리아에게 공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그 부담을 나눠줄 확실한 2옵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킹켈라가 있어야 할 위치였고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오늘 중계에서 여우현 감독 대행이 표정을 굳히고 화를 내는 장면이 포착된 이유도 이 맥락과 연결됩니다. 여우현 감독 대행은 그동안 선수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제스처를 보여왔습니다. 실수가 나와도 웃으면서 다독였고 분위기를 만져 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깨졌습니다. 나올 거야? 안 하고 싶어? 이 멘트가 그냥 화풀이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 경기 흐름 속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팬 여론, 잠재력은 알겠다. 하지만 프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기 후 커뮤니티 반응은 대체로 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아직 적응 중이다. 아시아 쿼터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다른 쪽은 훨씬 날카롭습니다. 지금은 잠재력 시험하는 시즌이 아니다. 이 분위기 살릴 수 있을 때 결단해야 한다. 우승놀이면 냉정해져야 한다. 특히 IBK가 다시 중위권 싸움이 아니라 상위권을 넘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지금이 여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는 킹켈라의 퇴출을 확정짓는 경기도 아니고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기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의 경기에서는 킹켈라가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다음 몇 경기에서 승부처 한두 개를 본인 손으로 뒤집어 줄 수 있다면 여론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배구판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9회인 페퍼 간다. 정관장 간다. 심지어 흥국생명까지 접촉했다는 말이 돌면서 V리그 전체가 가짜뉴스와 추측으로 완전히 난장판이 됐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모든 소문을 끝낼 진짜 결정이 나왔죠. 9회인 본인이 직접 밝힌 공식 행선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며 지금부터 제대로 된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 배구판이 아주 묘한 방향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름 바로 원더스의 리베로 9회인데요. 예능 한번 나왔다가 웬만한 V리그 주전 리베로보다 더 큰 관심을 받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신인 감독 김연경 초반을 떠올려 보면 누구도 구인을 이렇게까지 주목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리베로는 공격수처럼 화려한 장면이 나오지 않고 화면에 잡히는 비중도 적은데요. 하지만 구인은 달랐죠. 그녀가 보여준 건 화려함이 아니라 헌신과 집요함이었습니다. 코트에서 몸을 던지는 디그 하나, 리시브 하나에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모습. 그리고 방송에서는 잘 안 비치지만 밤마다 혼자 공을 들고 연습하는 장면까지 김연경조차 저 친구는 진짜 끈질기다라고 감탄할 정도로 구인의 노력은 팬들의 마음을 깊게 건드렸죠. 특히 리베로 포지션은 최근 리그에서 굉장히 귀한데요. 여러 팀이 리베로 없냐며 새로운 얼굴을 찾는 상황이죠. 이런 타이밍에 예능에서 안정적인 수비, 빠른 반응 속도, 집요한 집중력을 보여준 리베로 한 명이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팬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던 중 이하연이 흥국생명 복귀, 잉쿠씨가 정관장 합류. 그러자 팬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죠. 그럼 9회인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정도 실력인데 그냥 예능으로 끝난다고? 페퍼, 정관장, GS, 무조건 한 팀은 데려가지 않겠냐? 그 뒤로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페퍼행 확정, 다음 날은 정관장행 유력설, 그 다음 날은 GS 칼텍스에서 버로까지 맞췄다는 글이 올라오고 심지어 IBK까지 후보에 올랐죠. 예능 출연자 한 명을 두고 리그 전체가 소문 전쟁을 치르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온갖 루머가 난무하던 가운데 드디어 당사자인 9회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본인 블로그에 올라온 장문의 글, 팬들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 글 중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소속은 수원시청입니다. 추측글이나 유튜브에 뜨는 글 많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런 관심을 처음 받아봐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블로그의 한 문장이 지난 며칠 동안 팬들을 뒤흔들었던 모든 루머를 단번에 정리했죠. 페퍼 유니폼도 아니고 정관장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었습니다. 구혜인의 선택은 실험 모델 수원시청이었죠. 그리고 그 글에는 단순한 소속 발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없는 팬들의 DM, 유튜브 영상 댓글, 커뮤니티 루머들. 갑작스러운 관심 속에서 구혜인은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길을 밝힌 것이죠. 이로써 며칠 동안 이어졌던 구혜인 V리그 복귀설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팬들은 예상치 못한 결말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혜인의 솔직하고 담백한 글에서 묘한 응원과 공감도 터져나왔죠. 구혜인은 행선지가 공식적으로 수원시청으로 확인되자 팬들의 반응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외부 리그가 아니라 실업팀, 정관장이나 페퍼는 리베로 난리인데 그 팀들이 놓친 건가? 이런 의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실제 사정을 들여다보면 구혜인의 선택은 충분히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구혜인은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기량을 끌어올리며 주목을 받았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장기간 공백이 있었고 V리그 리턴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 감각 회복과 체력 재정비가 필요했죠. 실업리그는 V리그에 비해 경쟁 강도가 낮고 선수 개인이 자신의 리듬에 맞춰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리베로 포지션은 감각 싸움이 큰 만큼 꾸준한 출전이 가능한 실업팀은 재도약을 준비하기에 나쁘지 않은 무대죠. 여기에 수원시청은 최근 여자부 전력 강화를 위해 리베로 라인을 새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구혜인에게는 주전 경쟁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팀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업팀들은 일정도 비교적 여유 있어 오전 본운동, 오후 웨이트, 야간 유산소라는 구혜인이 블로그에서 밝힌 루틴대로 자기 몸을 완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시 말해 이번 선택은 당장의 화려함보다 선수 커리어 회복을 우선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아쉽지만 이해한다. 구혜인이라면 다시 V리그로 돌아올 수 있다. 실력이 더 올라가면 정관장이나 페퍼가 다시 부를 듯. 이처럼 실망 반, 응원 반이 섞여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혜인의 가능성을 팬들이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 특히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성장 서사, 그리고 리베로로서의 센스와 성실함이 많은 팬들에게 언젠가 V리그로 돌아올 사람이라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구혜인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재도약의 준비 과정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죠. 결국 구혜인은 지금 커리어의 리셋이 아니라 리빌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수원시청행은 단순한 소속 확정이 아니라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세계를 열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실전 리듬 회복이라는 가장 확실한 기본기 마련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리베로는 포지션 특성상 경기 감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요. 실전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리시브와 디그를 몸으로 받아야 타이밍이 잡히고 판단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기죠. V리그 팀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백업 자리만 지키며 벤치 체질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수원시청은 구일엔에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타입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되는 계기입니다. 구일엔은 이미 예능에서 노력형 성장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택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가 덧붙게 되었죠.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하는 선수다. 쉽게 유튜브 조회수에 이용되던 이런 상황에서도 화려한 팀 이름보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은 많은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시즌 개막 전 가장 핫한 이름이 될 가능성인데요. V리그 여자부는 내년 다시 한번 대형 리베로 재편기가 찾아옵니다. 베테랑들의 은퇴 시점, 부상, 잦은 팀들의 리시브 라인 개편 등이 겹치며 수비 안정성이 보장된 리베로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죠. 만약 구혜인이 수원시청에서 경기 감각 회복, 리시브 효율 상승, 팀 내 에이스 리베로로 자리 잡기, 이 세 가지만 보여준다면 내년 오프시즌 구혜인은 선택받는 선수가 아니라 원하는 팀을 고르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배구연맹이 역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 개인 보수 상한액에 무려 3억 가까이를 싹둑 잘라냈는데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리그 전체가 더 이상 고액 연봉 구조를 버티지 못한다는 선언이죠. 왜일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7억, 8억을 받는 스타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단들은 이제 몸값 대비 성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7억 이소영은 결국 계약 해지. 7억 7,500만 원 박정하는 팀에서 사실상 전력에. 경기마다 논란만 만들고 있고 8억을 받는 연봉 퀸 강소희와 양효진마저 과연 이 금액이 맞나? 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 정지윤은 6억 5천, 배유나 이다현 5억 5천까지 몸값 대비 성과 논란이 리그 전체로 번지며 결국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연맹은 결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특정 선수에게 고액을 퍼주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 즉, 여자 배구의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보수 상한이 3억이나 축소됐는지, 그 배경에 어떤 현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배구 고액 연봉 논란의 시작점은 단연 이소영의 7억 계약 해지 사건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금액은 여자부 최고 수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에이스에게만 투자되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소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부상과 경기력 부침이 겹치면서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도 못한 채 조용히 구단을 떠났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선수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고액 연봉 시대의 붕괴 신호탄, 바로 그것이었죠. 구단들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에이스 한 명이 팀을 살린다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자 배구의 흐름은 점점 높은 유망주 성장 속도, 전술 다양화, 부침이 심한 외인 의존도로 바뀌고 있었고, 과거처럼 스타 한 명에게 수십억을 묶어두는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특히 이소영 계약 해지 사건은 구단 내부에도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팀의 상징적 선수였음에도 구단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비용 대비 성과를 선택했죠. 연봉 7억이라면 7억의 임팩트를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성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상 전력까지 겹치며 구단은 더는 버틸 명분을 찾을 수 없었죠. 이 사건 이후로 코보는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현행 보수 시스템으로는 리그 전체가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시즌 개인 보수 상한액을 무려 3억 가까이 깎아버린 핵심 배경이 되었죠. 7억 이소영의 계약 해지가 상징적 사건이었다면 그 뒤를 잇는 건 바로 7억 7,500 박정하의 충격적인 몰락입니다.